오늘장 마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백선 앵커가 요즘 우리 주식시장을 삼루장세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들이 없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정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을 제대로 타고 있는 주식시장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MTN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요즘 바라보고 있으면요. 해도 너무하다 생각됩니다. 떨어질 때는 뭐 철렁하는 거 당연한데 안 가도 답답하거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네, 좀 전에 뭐 가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한번 좀 지나가는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냥 가을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낙엽 그러니까요. 떨어지듯이 네.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네.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속일 수 없는 것 두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래량을 속일 수 없고요. 네. 또 실적 측면에서는 이익은 잠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간의 이제 비용 조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네네. 매출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는 매출을 속일 수 없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전반적인 기업들의 매출 둔화, 두 번째로는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 둔화, 이것은 시장의 에너지의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뭐 큰 모멘텀이 없는 장세,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실적 얘기 좀 먼저 해보도록 해요. 그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밤이었죠. 전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입니다. 미국의 캐터필러가 이제 실적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혹시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춘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국내 시장에도 혹시나 더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장 초반 분위기는 캐터필러가 장악했고요. 예. 장 후반 분위기는 애플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후반 들어서 애플이 힘을 내면서 분위기가 역전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캐터필러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실적이 올해 실적과 비슷할 거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은 2013년에는 성장률 높아진다였고 경기 좋아진다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장 먼저 경기가 좋아지면 반응을 할 수 있는 기계업종의 대표 종목인 캐터필러의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의외로 내년 상반기 이 경기의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캐터필러의 주봉인데요. 2009년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가 그 후에는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지만 2011년 이후에는 꾸준하게 박스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내년 1분기, 2분기까지의 실적 하락을 미리 감내한 박스 하단에서 굉장히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강력한 상승을 보이지 못한다면 또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이러한 종목군들의 상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기에 대한 상승 강도는 의외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중국 관련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일종의 계절성을 좀 보시겠는데요. 이 중국 굴삭기의 월간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 항상 봄에 나타나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네. 이 굴삭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계절성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기대감을 우리가 더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좋은 2011년만큼은 아니어도 2010년도 정도의 강력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다면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해서 캐터필러 같은 종목군들이 제일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앞서가기보다는 실제로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시사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게 되면 조선업종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초반에는 피팅주, 두 번째로는 이제 해운사들과 함께 이 중형 조선사들, 마지막으로 대형 조선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팅주들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해외 건설 쪽에서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수주되고 있는가. 최근에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산업설비 쪽, 플랜트 쪽에 가장 많이 수주를 받고 있고 실제로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성광밴드나 태권 같은 종목군들의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차트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단기 대응 정도만 가능하지 아직도 조선사들 혹은 뭐 해운사들, 중장비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아주 긴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기계주, 현대위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적어도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박스를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에서 뭐 좋은 얘기 나올 때 관련주로 진성 TC나 뭐 해인 같은 종목들이 좀 연류가 되곤 하더라고요. 이런 업체들도 좀 함께 움직이는 겁니까? 진성 TC는 이제 부품주에 가깝고요. 해인주는 해인 같은 종목은 어떻게 보면 네. 일종의 이제 대여하는 형태, 이 중장비 대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진성 TC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캐터필라와 계속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여지고 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대체 수요라든지 국내 아파트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움직일 것이니만큼 뭐 큰 방향성은 같겠지만 타이밍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캐터필라가 중국에서 조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진성 TC는 공장이 이 중국 공장의 실적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캐터필라의 비중이 좀 넓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진성 TC는 언급드렸다시피 캐터필라나 두산이프로카 같은 종목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인 만큼 이들 종목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해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이 국내에서 이 중장비 대체 수요 혹은 뭐 대여 수요가 증가하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업종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건설업종 좀 살펴드릴게요.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너무나 낙폭이 크고요. 건설업종 지수만 놓고 살펴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15% 정도 이제 떨어진 흐름이더라고요. 전 저점을 이탈하는 업종지수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무언가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애널리스트, 건설업황은 요즘 어때요? 네, 이제 피터 린치가 이제 과거 투자 전략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투자에 가장 유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신은 이제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이 주식을 한다고 그랬을 때 뭐 주식을 판다든지 어떤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건설주의 하락을 좀 일종의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오전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건설업계 사람을 한 명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왜 안 나오느냐, 해외 수출 잘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대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주를 해봐야 이익이 나지 않는다. 우리끼리 저가 수주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로 수주는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끼리의 일종의 출혈 경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물량도 잡지 못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저가 수주. 거죠, 계속.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해외 업체 쪽에서는 아예 오퍼를 전부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낮은 가격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 업체에선 이 정도 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오퍼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는 수주가 잘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네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중동의 맹주는 사우디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동의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자료를 보면 사우디의 전력 생산 능력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잡았던 것이 110기가와트 정도에서 2032년까지 80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이제 중동발 프로젝트가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이제 투자 계획 전망도 수정이 된다라는 거죠. 2013년부터는 이 수주 잔고가 급감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살펴보시면 국내 주요 업체들의 올해 수주 목표량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나마 가장 나아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뭐 현대라든지 GS라든지 삼성물산 이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아직까지 달성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에 지금 라마단 이후에도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설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익성과 관련된 그런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업체들이 수주하는 그런 최근에 물량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데다가 한국 쪽의 수주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수익성 악화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좀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 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국내 아파트 쪽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과거처럼 중대형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 이런 중소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역전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가격도 바닥친 거 아니냐. 그리고 금리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금리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건설업종도 서서히 좀 바닥에 온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준비된 그림의 이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서울이라든지 일부 경기도 쪽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좀 회복되는 모습도 일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아주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국내도 좋아지는 게 아니냐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은 또 없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느 쪽을 기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내수 쪽에서는 건설 쪽에서 확실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 해외 쪽에서 어쨌든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수주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로 최대한 종목군들을 압축해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고 있는 탑픽 종목은 여전히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전저점을 무너뜨리거나 전저점 수준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매도하거나 손실을 확정하는 그런 전략보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낙폭이 과한 종목 가운데서 좀 반등을 도모할 만한 종목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대우조선해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주가는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계단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조선주들이 다시 힘을 내려면 유럽 쪽 경기가 우선적으로 회복돼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떨어진 거 아닌가 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려 내려오던데 이건 왜 그렇다고 분석됩니까? 오늘 나온 호재는 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뭐 시장의 펀더멘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우조선이 그나마 가장 낮습니다. 지금 대형 3사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수주잔고가 2012년에까지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2012년 3분기부터는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 그렇다면 이익 쪽에서도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는 서서히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에 어떤 것들을 수주하고 있느냐 절대적으로 지금 해양 플랜트를 많이 수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주잔고, 수주의 질을 봤을 때 분명히 빅3 중에서는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낮다. 그런데 주가는 가장 또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은 다른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회사와 관련된 충당금을 계속 쌓아서 이익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블록딜 우려가 시장에서는 이제 회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부 쪽에서도 팔 물량이 없고 팔지도 않을 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좀 이슈화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의 일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좀 사그러지기 이전까지 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유럽과 관련된 이슈들이 돌아서기 이전까지 주가의 좀 빠른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아까 캐터필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업종의 가장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빅3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흐름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전저점 붕괴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을 노린 타이밍 매매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의 펀더멘탈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지만 주변 여건들, 센티멘트라고 하죠. 이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기 관점이시라면 일종의 타이밍을 노린 짧은 호흡의 타이밍 매매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장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된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IT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IT 준비해봤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또 내놓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사이가 되겠죠. 아이패드 미니라는 제품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아이폰 5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혁신적인 디자인을 생각했던 우리 소비자들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과연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계속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에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먼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아이패드 미니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 관련주들 많지 않습니까? 이미 반영이 됐다. 아니면 더 갈 것이다. 어느 쪽이신가요? 일단 더 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애플은 하드웨어 이익의 감소를 미리 우려해서 주가는 뭐 700달러가 넘었던 수준에서 600달러 초반 수준까지 급락했다가 어제 이제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은 먼저 이러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끌고 있는 것은 국내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 국내 기관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이러한 모멘텀들을 최근에 선반영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게 된다면 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두 종목의 전반적인 이익 관점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내일 나올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격과 스펙인데요. 더 이상 이제 혁신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혁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제 생필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생필품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낮은 가격, 네. 좀 더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낮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애플도 그래서 이제 전략이 돌아섰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종목군들도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과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에 있어서의 가격이 그 컨센서스를 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대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유명한 가격이 300달러 이하거든요. 300달러 이하.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299달러가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가격대를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 사람들이 과연 아이패드 미니를 선택할까라는 것을 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넥서스 7이라든지 킨들 HD와 같은 경쟁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 있고 또 잘 팔리고 있는 국면에서 애플의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아이패드 미니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보조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컴퓨터 시장을 일부 잠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7인치짜리는 실제로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기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IT 쪽 전망을 보게 되면 최근에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 태블릿에 네.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제가 보기엔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기기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통신사 보조가 없으면 기기 하나당 보통 60만 원 이상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러한 기기가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여부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의 경계가 좀 무너진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7인치짜리의 그 크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는 데다가 이 보조기기가 과연 컴퓨터나 스마트폰만큼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라도 약정을 끼고 사지만 네. 과연 이런 기기의 그 성장폭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저는 없기 때문에 내일 관련된 소식이 발표된다면 관련된 부품주들을 팔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주요 태블릿의 부품 단가를 보시면 갤럭시 탭 7.7인치, 뭐 킨들파이어 HD, 구글 넥서스 7, 현재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가격과 하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두 가지 가격, 디스플레이와 함께 프로세서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부품 가격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더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면서 가격 경쟁을 심하게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가격을 깎을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이제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점유율이 이제 40%를 넘어섰고 태블릿은 어디까지나 보조기기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새로운 시장은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측면. 그렇다면 내일 재료에서 일부 변동은 있대.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3만 원권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비중 축소 관점. 그리고 나머지 뭐 인터플렉스를 비롯한 종목군들도 내일 재료 발표 이후에는 적극적인 비중 축소 관점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기관 매도가 나온다면 더욱더 빠르게 네.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렴한 가격, 우리가 생각하는 뭐 300달러 이하, 299달러 더 아래로 나온다던가, 뭐 서비스가 좋다라는 거는 어느 소비자나 다 알고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갤럭시 탭의 원가가 200달러가 좀 넘고요. 예. 넥서스 7과 캔들파이어의 원가는 150달러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가격이 아이패드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99달러 정도 나온다면 부품에서 실제로 이제 이익을 굉장히 깎아서 낸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 그럴 가능성 별로 없고요. 그렇게 낸다면 결국 부품 단가를 더 깎은 것이기 때문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종목들의 있어서는, 매출은 네. 늘어도 이익은 늘지 않는다라는 것점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패드 미니 출시 임박해 있는 지금입니다. 유창희 대표는 과연 어떤 의견이실까요? 대표님, 네. 비슷합니까? 어때요? 쭉 뭐, 들어보셨는데.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애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폰 5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도 조금 스티븐 잡스가 죽은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을 좀 하고 있어요, 애플이. 그리고 이제 스티븐 잡스가 7인치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평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애플이 또 7인치를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배당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었는데 결국 배당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스티븐 잡스가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면서 주가는 물론 좀 올라가긴 했었지만 좀 고가의 논란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이패드 미니는 크게 성공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약간 고가 정책에서 좀 물러나서 신흥국에 대한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저가로 내면서 신흥국에 대한 수요를 조금 늘려서 거기에 대한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한 조금 보조적인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시장은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나온 제품이 출시가 된 다음에는 조금 한풀 꺾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그 신흥국과 네네.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신흥국으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과거부터 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만약에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299달러에 36만 원 정도를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중국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소득 수준이 다릅니다. 물론 뭐 이제 중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얼마든지 뭐 699달러라도 살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범용 기기로 넓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없다면 사양을 더 낮춰서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이제는 선진국에서 성숙기가 도달했으니까 신흥시장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침투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소득 수준이 완전히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도나 중국이나 이들 국가에서는 화웨이나 JT 제품, 아주 가격이 낮은 제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급이 낮은 보급형 제품들만이 스마트폰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이패드 미니 이런 흐름들이 이 이머징 마켓 수요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아직까지 있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출시 이후에 국내 시장 좀 단독적으로 떼어놓고 봤을 때 좀 영향은 어떨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대표님. 네. 그렇다면 애플과 이제 대표적으로 또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과 많이 비교하고요. 네. 삼성 또 LG 전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둘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별다른 영향 없겠습니까? 뭐 삼성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블릿 PC 자체 삼성 자체가 점유율이 거의 적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어쨌든 아이패드 미니가 나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좀 관련된 기존의 포지션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좀 관심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러면 LG는요? LG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좀 LG 같은 부분은 지금 이제 태블릿 PC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품도 이쪽에 이제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은 의외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애널리스트께서는 반대 의견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이 LG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지금 낮은 수준이라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지금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뭐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 낮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들이 4분기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 확신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뭐 LG그룹주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가 네. 절호의 매도 기회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내일부터 뭔가 좀 바뀌는 시각을 나타낸다면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역시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시장 전반적인 전략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께서 계속해서 내일장을 위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래대금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 시장의 투자자들이 한 발 다 뒤로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위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래로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다면 있는 현금을 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제 돌 테마가 없었으면 과거 정말 캐캐 묵은 정치 테마가 오늘 올라오면서 시장을 받쳐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결국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 확신을 줄 수 있는 위쪽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정도의 현금 주식 비중 정도만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수주나 IT 낙폭과대주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IT가 좋다고 IT에 올인한다든지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할 거니까 낙폭과대주로 전부 다 사버린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또 내수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내수주 크게 빠졌을 때 이 종목들 사도 되느냐라고 언급해 주셨을 때 네네. 저는 뭐 매일엽 이런 종목 사도 된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예. 결국 가격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이들 종목으로 올인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비중을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균형을 가지고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에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시장이 여기서 정말 여기서 랠리를 보인다면 현재 이 지수대에서 10%에서 15% 이상의 랠리가 충분히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한 발 뒤늦게 사더라도 충분히 종목별로 한 15%에서 20%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발 앞서서 2, 3% 수익률을 더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주변 여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뭐 의도하진 않은 것입니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 그리고 퀀트 쪽의 전망이 계속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망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1950선 아래에서는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의 정도의 네. 접근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먼저 움직이지 말라라고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유창희 대표의 전략도 챙겨드려야죠,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현금화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뭐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뭐 윈도우 8이라든지 제품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은 들썩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는데요. 저는 뭐 IT 부품주는 조금 더 상승 탄력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결국에는 IMBC라든지 SBS 컨텐츠, 그러니까 SBS 그룹 같은 종목군, 혹은 CJ ENM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패드 미니가 좋은 효과가 나온다라면, 혹은 전체적인 시장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이쪽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그러니까 대안주로서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통신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통신주가 뭐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있지만은 일단 통신주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으면서 통신주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라면은 통신주가 조금은 선방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통신비가 비싸다고 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이제는 스마트폰 주변 기기가 비싸기 때문에 통신비가 좀 가정에 부담이 된다고 얘기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도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계속 살아나가고 있고요. 네. LG텔레콤이나 KT도 계속 주가는 흐름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만약에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혹은 윈도우 8 같은 게 잘 나온다라면 특히 윈도우 8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하고 PC하고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게끔 뭐 나온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는 통신업도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지금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수렴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 2주 이상은 조금 수렴의 기간을 좀 확인이 필요해야 되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확인하면서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의 예정된 이슈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현 애널리스트, 유스닥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